맑은 하늘, 따사로운 햇살, 아주 훌륭한 가을 날씨에 감사하며 오늘 슬기로운 데이트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PD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타 있다. 네, 슬기로운 데이트의 박미정입니다. 네, 슬기로운 데이트 담당 PD 천수민입니다. 네, 제가 여기에 세림 PD님 인사라고 적어놨네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바꿨어요. 아, 바꾸셨어요? 네. 제 거에는 세림 PD님이라고 있네요. 네, 이렇게 화이트 칠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이게 복붙 하다 보니까 네. 이걸 못 지은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실수였습니다. 네, 요즘 가을 하늘 보셨나요? 네, 네. 근데 가을이 너무 네. 짧은 것 같아요. 춥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마스크. 추운 게 가을이에요. 겨울로 가기 전. 네, 약간 시려요. 이제 시려요 이제. 그거는 수민 PD님의 네. 몸이 너무 약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 안 그랬는데 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자주 좀 아픈 것 같아요. 네.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네, 네.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에 일하면서 반팔만 입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너무 땀이 많이 나고. 왜 그러시지? 약간 갱년기는 아니에요. 갱년기는 그건 아니시고. 아니고요. 네네. 왜 그러지? 땀을 많이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아, 네. 네, 저희가 추석 이후로 또 오랜만에 뵙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 주신 선물 해가지고 잘 했습니다. 민망합니다. 네, 아주 민망합니다. 맞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네. 고기 젤 때 쓰시라고 어머님한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고기 젤 때 쓰셨나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러셨구나. 네, 네. 네, 그때 외가댁을 다녀오신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잘 다녀오셨어요? 네, 갔다 왔습니다. 맛있는 것도 드셨나요? 보통 가면은 추어탕이랑 갈비찜 많이 해주세요. 추어탕이요? 네. 그때 어디라고 하셨죠? 창원인데 창원. 남도 음식 중에 추어탕이 맑아요. 추어탕이 맑은 추어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경남 창원이죠. 네네, 경남 창원. 남원에 있는 추어탕은 좀 걸쭉했던 것 같아요. 걸쭉한데 네. 이게 경상도 추어탕 쪽은 맑은 국물이라서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좋아해서 외할머니께서 직접 가르셔서 미꾸라지를 미꾸라지를. 잡으셔서. 뭐 잡는 것까진 모르겠는데 와,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네.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가는 길에 차가 많이 밀리진 않으셨나요? 생각보다는 안 밀렸는데 네. 그래도 한 2-3시간은 가야 되니까. 네. 또 간만에 또 가족들끼리 나들이. 그쵸. 그렇죠. 네. 저는 왜 안 물어보세요? 그때 아마 옥천에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들었던. 그렇죠. 옥천에 있는데 네네. 또 저도 또 친정을 가야 되고. 서울 아니에요. 서울은 아닌가요? 아니고 저는 음성이에요. 그래요? 친정이. 네, 그래서 친정 갔다 또 하늘에 계신 또 엄마 또 뵈러 엄마 성묘하러 갔다. 네. 또 네, 친정 갔다. 그리고 저희 딸을 데려다 주러 천안까지 갔다. 그러고 왔어요. 네. 되게 그래도 바쁘시지 않았어요? 명절이신데. 그래도 저희 가족의 명절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저희 그 어른들이 여기 옥천으로 내려오시면서 네. 좀 되게 간소화됐어요, 명절이. 네. 하긴 저희도 많이 간소화된 편이긴 하죠. 예전보다는. 네. 어떻게 뭐 우리 청취자분들 명절 잘 지내셨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요즘에 자꾸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구름도 보고 하늘도 보고 그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 네. 저녁에 굉장히 햇빛이 따갑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제 이 몸에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완전 가을이 체질이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가을이 체질을 몰랐는데 네. 또 올 2023년도 또 가을에 또 제가 가을에 맞는 네. 여자이구나. 네, 또 알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가상 if. 네. 네. 만약에 내가 만약에 네.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피디님하고 제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거를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는 내가 만약에. 네. 피디님 지금 몸 되게 안 좋으시죠? 아까 네. 녹음 전에 네네. 좀 많이 다운된 것 같다라고 했더니 감기 기운이 약간 있다고 해서 오늘 마스크를 쓰고 오셨어요. 네. 원래 네. 잘 안 쓰는데.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네. 병원을 갔다 오긴 했어요. 네. 병원을 갔다 오셨으면 많이 안 좋으신 건데. 하여튼 힘내세요. 이겨내야죠. 이겨내셔야 돼요. 네네. 네. 아직 사회 초년생이시라 아마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거슬러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러셨나요? 네. 사회초년생 때. 네, 괜히 안 아픈데 아파야 될 것 같고 아픈 척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네.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건 아닌데 체력을 좀 추어탕도 드시고 오셨다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체력을 좀 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내가 만약이라는 좀 가상의 상황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자, 일찍 음악 듣고 올까요? 네. 네. 제가 신청한 곡은 악동 뮤지션의 러브리 듣고 올까요? You know 내 스타일이 아닌 음악을 들어도 You know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도 우산 없이 비가 와 홀딱 따져줘도 좋아 I love it because I love you wow. 우리 관계 디비데비를 매일 봐도 좀 같이 비기비기니 춤추고 싶어 yeah 빌리빌리진 우리 앞 우리 옆 yeah 시기시기 질투 자유로운 날같이 뻘뻘뻘 송이가 나를 삼킬걸 알면서 나에 뛰어들었어 점점점점점 So lovely they so lovely Every day with you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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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it 눈빛만 봐도 알면서 my love You know 아끼는 옷에 커피를 쏟아도 You know 내가 준 목걸이를 잃어버려도 한 번 더 같은 걸 사준 걸 다시 또 잃어도 좋아 I don't care I just care about you 여기 어때 How you like that 짚어주고 될게 빈 털털이 주빌라떼 박수가 채안 봐고 누가 베개 love 비타민 U가 필요해 만들어줘 새도랗게 자꾸 문이 벌집 두 눈에 Honey help So lovely they so lovely Every day with you so lovel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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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it 눈빛만 봐도 알면서 my love 누구 사랑받고 그리 예쁘게 컸니 Mommy or your daddy or them both Lovey-dovey 너의 곁에 every day Good morning, good night 너 이름 부를 때 So lovely they so lovely Every day with you so lovely Spell L-O-V-E-L-E-E 이름만 불러도 you can feel it 눈빛만 봐도 알면서 my love 네. 되게 최신곡을 들고 오셨어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네. 이 두 남매 가수가 네. 2014년 4월 7일에 데뷔를 했네요.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9주년이 됐는데 네. 그 전에는 그냥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한 3주 전인가 이 두 남매가 진행하는 프로를 보게 됐거든요. KBS 거 네, 맞아요. 네, 맞죠. 정확하게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악뮤의 오나로밤. 맞아요. 네. 그걸 보면서 네. 제가 푹 빠졌어요. 그래요. 네, 너무 멋지다. 제 친구가 방청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되게 부러웠어요. 저도 부러웠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저기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정도로. 네, 노래를 한번 제가 이렇게 듣게 됐어요. 네. 근데 와, 정말 이 어린 친구들이긴 하지만 정말 존경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 자신들의 일에 환경에 너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팬이 됐어요. 네. 또 그런 연유로 네, 네. 음악들을 들고 오셨군요. 네, 네. 참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게 보여져요. 이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스스로가 자만하진 않으면서 이 자신감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고 저는 그쵸. 느꼈어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노래 평을 듣고 두 번째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약에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가는데요. 네. 백화점을 가고 싶어요. 네. 제가 백화점에 가서 좀 쇼핑을 하고 싶은데 굳이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그래 백화점을 가고 싶은데 휠체어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해서 백화점까지 갔어요. 갔는데 요즘에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무슨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갔는데 백화점을 가는 이유가 뭐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착을 해서 뭐 아이쇼핑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볼거리를 보면서 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구경해서 네. 끝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백화점 가보셨죠? 네, 저 대전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광역시 시민이시군요. 네. 네. 그랬을 때 어떤 제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휠체어를 이용해서 에스컬레이터 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어렵죠. 어렵죠.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네. 혹시 백화점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보셨죠? 네, 저 많이 갑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수민 PD님이 네네네.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데 네, 대전 시민 분. 그러니까 백화점 입구부터 좀 네. 들어가기 힘들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네, 어쨌든 백화점 그 문이 네, 큰 무겁고 유리문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회전문인 경우도 있는데 네, 또 회전문으로 들어가기에는 네. 또 뭐 시간이나 타임이 약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접근조차. 네, 접근이 조금 어려운 힘든 입구부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 제가 그런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면 네, 처음부터 되게 높은 벽, 그렇죠. 장벽이 딱 나타난 거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저는 옥천읍 주민이잖아요. 네. 대전에 있는 백화점에서는 잘 못 느꼈던 부분인데 네, 제가 이제 천안을 좀 자주 가게 돼요. 아이들이 거기 살고 있어서. 네, 네, 네. 근데 천안에 있는 백화점을 좀 몇 번 갔었을 때 상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네. 2층에 이제 올라오면 바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넓이도 넓이나, 그렇고 네. 굉장히 주차하고 내려와서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는 백화점이 예를 들어서 2층이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뭐
신별관, 구별관 막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다 계단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보면은 장애인 주차장이 다 비어 있어요. 왜냐면 주차를 하고 왔기는 했는데 네. 그 다음엔 들어가서 쇼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신 내가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가긴 갔는데 그 다음 차에서 내려서 그 다음 백화점을 다닐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갔을 때 되게 놀랐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하면서 되게 놀랐는데 여러 번 갔는데도 그 놀라움이 뭐라고 해야 되나 늘 놀라워요. 네, 어떻게 이렇게 큰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의 백화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이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백화점을 간다라고 하면은 아예 뭐 주차장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쇼핑을 한다라는 거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거고 그래도 대전에 있는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 다 그 공간이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2층이면 2층은 다 평지로 되어 있고 그렇죠? 다른 층으로 올라갈 때 그렇게 구분이 되어졌던 것 같은데 그랬어요. 네. 그래서 되게 화가 났어요, 제가. 아니, 이렇게 주차장을 왜 만들어 놓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 주차장은 잘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은 범접할 수 없는 그 높은 장벽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화가 났다라는 거.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몇 번째라고 얘기하나요? 엄마, 지난번에도 얘기했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어. 하지만 전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로 가는 아니요. 건물과 건물 네. 사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네. 거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같은 2층이에요. 네. 2층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매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있는 매장을 가려면 계단을 이용해서 가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어. 천안에 있어요. 대전에 갔을 땐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던 걸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는데 네.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대전에 있는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러면 확연히 좀 문제가 있는 편이긴 한데. 네. 어떻게 다니라는 거지? 그랬어요. 음. 네. 내가 만약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백화점을 갔을 때 PD님 같은 경우는 진입하기 전에 그 현재 되어 있는 문에서부터 장벽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갈 수는 있는데, 갈 수는 있지만 그쵸? 그런 이제 느낌부터 든다는. 느낌부터 든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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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직접 갔을 때에 그 천안에 있는 그 백화점을 갔을 때 느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농인이라면 네. 똑같이 백화점을 가요. 네. 네. 농인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네. 백화점을 들어가게 된다면 네. 보통 백화점 분들은 이렇게 입구부터 이렇게 홍보 네. 같은 걸 주시잖아요. 네. 홍보물 같은 걸 주시는데 그러면서 말을 하시거든요. 뭐라고? 네. 이렇게 놀러 오시라고. 네. 놀라. 매장 구경 한번 해보라고. 네네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농인분들이라면 그 말을 전달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점원분께서 네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이제 농인이시면 이동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동에는 그쵸? 크게 문제가 이동에는 없을 이제 것 문제가 같고. 없는데 네. 소통에 좀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 어려움이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서 뭐 가족 중에 성인이 있다고 하면은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는 없겠지만 농인분들이 만약에 가셨을 때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수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농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바디 랭귀지 있잖아요. 몸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네. 예, 예를 들어서 수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수민 PD님하고 저하고 있을 때 이거 뭐예요? 오케이. 좋다. 오케이.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얼마? 그러면 뭐 가격표를 보고 얼마냐고 물어볼 수도 맞아요. 있고 그러면 뭐 저희 해외 갔을 때 가격을 볼 때 잘 모르면 거기서 왜 계산해서 이렇게 주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농아인이시라고 하면은 백화점을 갔을 때 쇼핑은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그 복지관 옆에 농아인 협회가 있는데 네네. 거기 이제 그 근무하고 계신 분들 이제 농인분들 중에서도 저희한테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막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손바닥에 써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수어로 했을 때 제가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지화로 했을 때도 이해가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손바닥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손바닥에다 쓰세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만약에 농인이라고 하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 그러니까 저는 약간 소통, 약간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백화점 안에서, 네. 약간 그럴 때 이제 스스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네. 좀 PD님의 생각이니까. 네. 저는 그래도 그나마 좀 이게 언어로는 소통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쓸 수도 있고 또 바디랭귀지 몸으로 또 막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네.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너무 다운되시는데? 자, 마지막. 티키타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다 수용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민 PD님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내가 만약에 흰지팡이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라면 저는 또 천안을 예로 들 거예요. 어렵다 여기. 여기도 못 간다. 너무 계단이 많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여기도. 자, PD님은 대전 이야기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게 약간 네. 죄송해요. 네.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게,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라는 네, 만약에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살짝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가정을 뒀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역지사지 입장에서 하긴 하는데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뭐 시각 장애인 분들이 네. 얼마나 스스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네. 그 기준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서 네,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네, 세 분들 중에서는 네. 뭔가 제일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네 네, 어려우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백화점이란 곳이 어쨌든 시각적으로 네. 많이 부각되는 맞아요, 장소잖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세 분 중에서는 가장 어렵지 않을까 이용하시기가. 하여튼 이제 쇼핑을 간 거니까 네네. 아이 쇼핑이든 정말로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든 보여지는 부분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네. 아무래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가장 어려울 것 같다. 음.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저 지금 생각난 거예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네. 만약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백화점을 갔을 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서비스를 해야 될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하긴 한데. 제가 백화점 직원이었어도 네. 제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그런 고객이실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각장애인 분들이시면 어떻게 해야 고객 대응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약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네.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어쨌든 보호자 누군가하고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시각장애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군가하고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목적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 쇼핑이라고 하면은 약간 의미가 좀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가디건을 입고 왔는데 가디건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면 제가 저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가디건을 사려고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호자분이 있으면은 보호자하고 같이 이제 가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자꾸 예를 드는데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저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오늘 가디건을 사고 싶은데 보라색 가디건을 사고 싶습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없는 매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저희는 보라색으로 된 그 가디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라색과 비슷한 색이 뭐가 있죠? 분홍색. 분홍색? 하지만 분홍색으로 된 가디건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분홍색을 싫어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답답함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응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좀 어렵긴 하네요, 그렇죠? 네. 제일 어려웠어요. 네네. 내가 만약이라는 주제로 하기는 하는 거지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도 내가 만약에 어떤 상황이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것 같아. 저희 노래 듣고 오죠. 네네. 우리 수민 PD님이 신청하셨거든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똑같이 악동 뮤지션 노래인데요. 네. 오랜 날 오랜 밤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네. 하나 있고 너 하나 있는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사랑해란 말이 머뭇거리여도 거짓은 없었어. 넌 하나 있고 참 조용했던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어둠 속에서도 잠 이루지 못해 흐느껴오는 너의 목소리. 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만 있어도 행복했단 걸. 그 사실까지 나쁘게 추억 말아요.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것 말고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잘 자요 안녕 그 말 끝으로 흐른 시간은 오랜 날 같았어. 우린 서로에게 깊어져 있었고 난 그게 두려워. 넌 가만히 있고 나도 그러했던 순간은 우리 오랜 날을 함께한 시간을 아무런 의미도 없듯이 추억만 하게 하겠지.
그건 진심이었어.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것 말고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하늘이 참 뿌옇고 맘을 다 잡아야 하죠. 이젠 마지막 목소리 마지막 안녕.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네, 피디님, 네. 이 노래를 신청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있으신 건가요? 이유라기보다는 네, 저도 그 방영하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네 봐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오나로밤이니까 줄임말이 네, 네. 그래서 오랜 날 오랜 밤을 선택한 것도 있고 네, 또 가을 분위기에 맞는 네. 노래기도 같기도 해서 같기도 해서. 네 그래서 네. 선곡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은 노래 선곡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토크예요. 마지막 이야기. 네. 자, 어렸을 때 피디님 네. 공룡을 좋아하셨나요? 공룡. 네. 공룡 어릴 때는 거의 좀 관심이 있는 편 아닌가요? 그죠. 네. 다 쫙 세워놓고 그죠. 그쵸. 막 흉내내면서 막 그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책에서도 많이 나오고 책에서 맞아요. 네. 공룡 책이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았지. 네. 지금도 현재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는 93년도 태어나셨죠 그때. 아니죠. 어떻게? 93년도면 아빠 쪽에도 없을 때예요. 제가 99년생이에요. 아, 네.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저는 93년도에 주라기 공원 1이 나왔었어요. 1이 나왔군요. 네, 1. 네. 그때 제가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21살, 22살? 그 서울에서 뾰족거도 신고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완전 20대 초반. 그쵸. 네. 저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막 그 매스컴에서 막 주라기 공원 막 이게 엄청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네. 매스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오고, 네. 그래서 보러 가자고 막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어김없이 졸았어요. 거장의 작품인데. 네, 스티븐 거장이 스필버그. 네, 그쵸. 근데 네. 그 공룡이 딱 나타나면서 발로 딱 디디는 그 콱 소리에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은 나중에 봐서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영화 볼 때 잠을 안 자요. 진짜? 너무 재밌게 본 거죠. 그 이후부터.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그게 시작하고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영화 볼 때 잠을 안 자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주라기 공원이었어요. 아마 그 당시 센세이션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그래픽 맞아요. 같이. 네. 그렇게 뭐 전문적인 이렇게 제가 접근하기보다는 네. 정말 공룡이 살아 있었구나. 진짜 이게 실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그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서울에 대한극장에서 봤거든요. 지금은 있나 모르겠다. 근데 그때 맨 앞에서 두 번째 줄에서 봤어요. 근데 그래서 고개를 다 완전히 뒤로 들고 이렇게 보게 네. 된 건데 네.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때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제가 왜 주라기 공원 영화 얘기를 하냐? 네, 주라기 공원 얘기를 한 이유가 공룡이 맨 처음에 발견됐을 때 있잖아요. 화석이 네. 발견됐을 때는 사람들은 이를 거인의 뼈라고 생각했대요. 네. 공룡에 대해서 아예 그러니까 상상 속의 동물 우리 해태상 이런 것도 네네. 상상 속의 동물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676년에 화석이 발견됐을 때는 사람들은 이를 거인의 뼈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리고 1824년에는 그때도 이제 그 발견이 됐을 때 거대한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그 학명을 부여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1822년 이게 먼저 이게 발견이 된 거구나. 그때는 이구아나의 이빨이라는 뜻에서 아니다. 파충류의 화석을 발견하고 아니다. 이게 뜻이구나. 여튼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네. 그 동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던 거죠. 네, 인정을 안 했는데 1841년에 이제 그때 공룡이라고 이제 부류로 정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일 때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이게 그 지금 현재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 다른 새로운 게 뭔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거나 이해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그렇죠. 있을 두려움이 있고 네.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네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새로움을 또 바로바로 또 받아들이는 네.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 공룡도 지금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맨 처음에는 공룡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이제 공룡이라는 게 이제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주라기 백악기 네. 네 이제 그때 정말 존재했던 이제 동물이 파충류죠. 파충류 네네. 이게 이제는 정의가 된 건데 이렇듯 우리도 뭔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새롭게 뭔가가 도입이 될 때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렵죠. 네, 어렵죠.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난 9월 25일이죠. 네. 9월 25일 날 그 옥천에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장애인 권리 쟁취 요구하며 시민 선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올해 5월 달에 대규모 이동권 투쟁 후 4개월 만에 이제 재개가 된 건데 네.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네. 네, 노동권에 대해서 그분들의 권리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권리가 없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이동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옥천 관내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을 보러 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그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많기 때문에 이동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육권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이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기존 다니고 있는 뭐 학교 버스를 네. 탑승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뭐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일반 승용이나 이런 차는 휠체어가 실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어렵죠. 보니까 네.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그런 교육권도 보장이 안 됐던 거고 특히나 노동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옥천의 장애인 일자리의 현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적인 그런 일자리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쵸. 네,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가 정말 어떤 그 몸을 써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투쟁이어서 그러니까 추석 직전이죠. 추석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기사를 보면은 그 옥천신문 9월 25일자 네.
그 기사를 보면은 제목을 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약속 지켜라 전장현 시위 마가성 군청 직원과 대치 갈등 격화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당시 속보로 네, 속보로 나왔더라고요. 나왔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그 전장현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권, 네. 교육권, 노동권이에요. 이동권 같은 경우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한 대당 일일 운행 시간을 16시간 이상 보장. 그리고 2023년 12월 노선버스 대폐차 차량 한 대 중형 저상버스 도입. 네. 그리고 교육권,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그 지원 예산 증액.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담부서 일원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동권이거든요. 저희가 좀 많이 말씀드렸던 옥천형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2024년 도입 등 요구안에 대해서 이제 옥천군이 이제 편성하겠다, 예산을 편성하겠다 요구했던 거는 이제 이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확답을 받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약속일 뿐. 약속, 네, 그렇죠. 노력하겠다, 또 고민해 보겠다, 약간 이런 차원이었던 네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몸싸움을 하는 과정도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그렇죠. 몸싸움을 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요. 26일 날. 네. 네. 그 협의가 좀 결렬됐대요. 그 전날. 근데 이제 네. 자정 넘어서 민원실서 이제 협의가 결렬됐던 부분 때문에 그 민원실서 집단 대치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게 이제 사진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좀 그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문 쪽에서 문 쪽에서 대치가 지금 보니까 일어났다 대치가 보니까. 있는 거 보니까 네네. 이게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게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느껴지는 지금 사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대치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자정이 넘어서까지 협상이 펼쳐지면 끝내는 이제 결렬이 됐죠. 네. 그런데 뭐 이제 옥천군에서는 노력하겠다라는 이제 태도를 고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23년 9월 26일 3시 19분께 극적 합의가 됐대요. 네. 새벽 3시쯤 합의가 네. 됐어요. 새벽 3시께 이제 극적 합의가 됐는데 어떤 합의냐? 이거 좀 제가 읽어 드려 볼게요. 네. 내년도 2024년도죠.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2인 이상 충원. 네. 그리고 2025년 저상버스 도입. 지금 현재 보면은 점심 시간에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분들도 그 점심 시간이 네. 보장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운전은 2인 이상이 충원이 되면 약간 로테이션으로 교대로 네, 해도 할수 있으니까. 교대로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2025년도에 저상버스가 도입.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옥천에는 현재 저상버스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네. 그렇죠? 대전으로 가는 607번도 옥천버스에는 없어요. 네. 한 대가 있는데 그게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이제 없는 거. 네. 네. 그리고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도비 매칭 예산 확보 노력. 네, 노력이에요, 노력. 네. 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도시 사업 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비 예산 확보 방안 강구. 마지막이에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교육 진행 상황 점검 및 인건비 한 명 증액 방안 협의 등을 합의했다. 방안 협의. 네. 방안은 뭘까요? 그 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방법에 그렇죠. 네, 네. 그거죠. 네. 어쨌든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정된 사안은 확정된 거는 아니죠. 아닌 거고 네. 그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네. 해보겠다 이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극적 합의가 됐으니 요거는 좀 박수 네. 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집단 대치도 있었고 약간 좀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오전 2시 50분께 이제 3시 19분에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때 네. 이제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몸을 써야만 하나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장장 15시간 뭐 그쵸. 거의 네. 그리고 이게 비단 이날만의 일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꾸준히 그쵸? 이제 네. 5월 달에도 있었기 그랬고 때문에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약속된 부분들이었는데 네. 이제 지켜지지 못한 점이 있으니까 네. 네, 다시 이제 합의를 한 네. 네, 상황이죠. 이게 또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누구의 단체에 특혜를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하지만 그 차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동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장애인의 교육권? 장애인이 무슨 공부를 해 집에 있으면 되지. 약간 이런 차원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어떤 변화가 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에서도조차 이렇게 교육권이나 이동권이나 그 노동권에 대해서 보장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의를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예산 낭비 그쵸.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선시 돼야 될 부분인데 그쵸. 계속 그게 이제 후자로 뒤편으로 밀렸던 거죠. 그렇죠. 네. 어려운 투쟁 끝에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네.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약속했던 이 내용들이 잘 정착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착화되면 단순히 어떤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옥천 지역을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옥천군이 그렇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군이 잘 다듬어서 네. 이제 다른 지역 지자체들에게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되는, 그렇죠. 어떤 누군가의 뭐 선진직 견학을 간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옥천군으로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투쟁을 위해서 힘써주신 지금 보면은 전국 장애인 철폐 연대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의 이 약속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좀 방송을 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렸죠. 네, 맞아요. 이거 PD님이 지지난주에 주셨죠. 네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읽어봤죠. 오늘 읽어봤어요, 사실. 그때 살짝 읽어보고 오늘 네. 좀 제가 눈여겨서 보면서 읽어봤습니다. 네, PD님. 네. 저희가 44분에 방송을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핑계예요, 저. PD님 컨디션을 보니 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네. 네. 네. 지금 날씨 뼈가 시리다고 하셨나요, 아까?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거의 시릴 만큼, 시릴 만큼 날씨가 추워졌죠. 춥다. 네네네. 네, 우리 수민 PD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뭐 큰 병은 아니지만. 큰 병은 네. 아니지만 네. 지금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세요. 네, 자 오늘 오랜만에 녹음한 방송이었죠. 2주 만에. 네. 2주 만에. 네. 참 저기 지금 저희 보이지 않는 곳에도 또 계신 분이 계시죠? 계신 분이 네. 계시죠? 애청자분. 애청자분. 네. 네. 이름 얘기할래. 김나나 선생님 저기 와 있어요. 지금 소리 안 나게 웃고 있는데요. 네. 오늘 1시간 저희와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고 계십니다. 네. 네, 다음엔 참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쵸. 네.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마이크와 헤드셋을 주고 네. 네. 네, 씌우고. 뭐 노래를 시킨다든지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잘 하실 것 같은데.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 마지막 노래도 네 장식할랍니다. 악동 뮤지션 다이노스워.
나의 옛날 동네 옛날 동네 반자빌라엔 이기적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이익만을 꾀한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장애인 권리 쟁취를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했던 당시 소수의 국민들께서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많은 비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난하시는 여러분이야말로 너무 이기적이신 것 아닙니까?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무설계 없었던 어리기만 한 나를 펄쩍 뛰게 한 펄쩍 뛰게 한 펄쩍 뛰게 한 다이너소어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 비명과 함께겠네 함께겠네 내 가족이 다 같이 따스한 이부자리 두 발로 또 찾지 엄마는 날 안아줘 내 목 감추는 울먹임 TV 보며 진정하라 하셨지 깜빡깜빡거리네 까만 방이 번쩍거리네 아직도 그 꿈이 생생해 무설계 없었던 어리기만 한 나를 펄쩍 뛰게 한 펄쩍 뛰게 한 펄쩍 뛰게 한 다이너소어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 어릴 적 내 꿈에 나온 다이너소 우리 집 창문을 부수고 내 가족에게 포효하던 널 다시 만나면 그땐 너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